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급히 약을 좀 먹고 왔습니다. 자, 이게 수별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건 수별을 해야 되는데, 수별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 다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도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수별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네, 수별을. 그리고, 고친다 고쳤는데, 왜 안 고쳐졌지? 유경원, 안 고쳐졌네. 아우씨. 유경원이더라고요, 유경원. 그러니까 보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딱 그 얘기에서 습은 기운을 정체시킨다. 그 얘기를 했고, 열은 진액을 말린다. 그 개념을 일단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기를 할 것인지, 청열과 진액을 보충할 것인지, 어디에 비율을 둘 것인지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스별론이란 학문이 따로 이제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수별이라는 게 모든 부위에 다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 바이러스가 침범했어. 이제 우리 기관지에 바이러스 침범했다고 예를 들어 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염증 반응, 우리 현대적으로 염증 반응이 결국 수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용어를 썼는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수별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인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일 그 실패를 많이 했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워낙 보약을 많이 배우잖아요. 보약을. 그래서 뭐 보주인기탕부터 십전대보탕, 그 다음에 뭐 선배들한테 찾아가 봐도 그렇고, 전부 보약을 배우는데, 이게 물론 보약이 필요한 순간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파보면 알지만, 그 아플 때 그 결정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고 하면 어느 탁 부위가 그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는 보약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약이 해결하는 거는 내 몸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병소가 생겼다. 그런 것들은 그거를 해결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국소 부위에 약이 필요하든 아니면 전체적인 개념에서 필요하든 그런 관점으로 해서 순수하게 보약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개인적으로 또 보약을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제일 저한테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이 일단 한의원에 오면 약지로 와가지고 대부분이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피로 우리 풀어준 건 많잖아요. 약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거 먹으면 당장 나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도 하게 되고, 왜 이 보약을 줬는데 설사를 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뺐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자가 한 번 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는 변비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상에서 우리 한의원에서 겪는 변비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환자가 왔는데 대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 이거는 참 표현이 약간 모호합니다. 이게 기운이 막힌 건지 뭐 좀 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보고 나도 뒤가 묵직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나오자마자 또 보고 싶어요 하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저도 이제 한번 이런 경우를 이제 저도 살면서 느껴볼 때가 있잖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공이 하나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하다. 이게 똥이 안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못 넣었더니 빵빵하다. 빵빵해지고 좀 방귀를 끼든 트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방귀 환자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방귀를 많이 낍니다. 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아니면은 원장님 이 약을 먹고 나니까 자꾸 방귀가 나와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자, 방귀가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를 준비를 안 했는데 방귀 간혹 그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합니다. 특히 약 먹고 나서 방귀가 자꾸 나온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기체가 있다. 좋네요.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트림 자꾸 한다. 그건 뭡니까? 같은 가스잖아요. 하나는 입으로, 상부로 나오고, 하나는 여기 뒤로 나오고. 소화가 안 된다. 야, 기회를 줘야지. 앞에서 다 깔아. 야, 지금 말하려고 지금 마스크 안에서 하던데. 못 내려가는. 그렇죠. 기가 상한.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리 이런 거 이제 좀 치워가지고 가장 쉽게 가스가 왜 생길까요? 소위 말하면 부패하면 좀 생기겠죠. 왜 부패하겠나? 원래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예를 듭니다. 예를 규정을 1시간. 1시간이면 위를 싹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음식 문제든 내 컨디션 문제든 이게 음식이 금세 소화가 안 돼요.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그러면 여기 가스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기체다,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귀로 가봅시다. 방귀가 자꾸 나온다. 이 트립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방귀 나온다고 할 때 환자분한테도 설명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방귀가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똥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나오는데 장으로 쑥쑥 보내야 되는데 다 안 나오고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기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환자가 왔다. 와가지고 십전대보탕을 썼어요. 이 사람은 과로를 해서 내가 십전대보탕이면 이 사람 병 다 나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줬어. 근데 환자분이 조금 낫다 하는데, 원장님 자꾸 방귀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나한테 와가 방귀를 자주 낀다 없는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다른 건 좀 낫는데 이거 아마 예의상 얘기인 거야. 그런데 자꾸 방귀가 나옵니다. 자꾸 트림이 나옵니다. 방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약에 의해서 대변을 잘 못 본다? 원래는 좀 그래도 순환이 좀 됐는데 좀 막힌다.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너무 니치하게 썼든지 너무 진하게 썼든지 이런 식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하는 방법이 이제 그 대처법은 여러 개 있겠죠. 임기응변으로 소화제를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침으로 그런 거를 소통시키는 침을 놓을 수도 있고 일단 이거 뚫어야 된다. 장 쪽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장으로 뚫어야 된다. 그 개념을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배가 빵빵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고 이 상황을 자꾸 인식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배가 자꾸 빵빵해지고 방귀가 나오면서 방귀가 나오면 그 느낌이 조금 줄어든다. 뭐가 갇혀가지고 대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갇혀가지고 자꾸 빵빵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싹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깝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표현하면 이제 대변 불리한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운 자체가 여러 개의 기울이 있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거는 대변 얘기니까 대장 쪽의 기울이다. 꼭 요건 대장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빵빵이 요것도 뭔가 기울이나 기체의 의미입니다. 그죠? 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깝깝하다는 것도 뭐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장기 중에 간신, 비패신 중에 그거를 떠나가지고 기울, 기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간의 기능이 소설하는 그 기능 자체가 인체의 기운뿐만 아니고 혈도 잘 순환되도록 하는데 얘가 위나 심이나 이런 그 대장이나 육부 이런 데 순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기울결이라는 뭐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병행할 수도 있고 위장 비위 소화기 병행할 수도 있고 간신의 기울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간 기능에 이게 좀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 보면 짜증 잘 냅니다. 한의원 와가지고 짜증 내고 저 내한테 왜 짜증 내는지 나도 화가 나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지금 좀 짜증이 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똥을 넣어야 되겠네. 네.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봤어요. 대변이 쉽게 안 나온다. 뭐가 이게 지금 잘 안 통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하다. 요거 뭔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고. 깝깝하다는 또 뭔가 이게 조여있고 갇혀있는 느낌 아니겠나.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그려봤습니다. 요 부위는 아니겠죠. 요 부위는. 요 부위는 막 흉만, 흉번 이런 걸 호소할 거예요. 여기가 깝깝하다고 하면. 근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복부의 기운 자체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이 울체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대변과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기울이 울체되면서 열이 나죠. 이 갇혀 있으면 열이 납니다. 우리 이 피나 기운이 36.5도로 순순하게 흘러야 되는데 막히면 이 열이 납니다. 그 순간 거기에 열이 나면서 진액이 마릅니다. 특히 육부에. 그래서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는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이제 진액을 잘 보충하는 그게 이제 큰 대법입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제를 선별을 할 때, 처방을 선별을 할 때, 행기 위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면 안 된다. 요렇게 이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작방을 하셔도 좋고, 후세방을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하는데 조금 더 한다면, 폐나 이런 데 작용하기보다는 여기 좀 아래쪽에 육부나 소화기 뭐 이런 데 조금 더 기운을 풀어주는 약이면 훨씬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딱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제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기운을 소통시키면서 진액을 보충한다는 개념 자체가 결국 간의 기능을 소설과 장결 기능을 살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나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대변에는 간이 매우 중요하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다다르고는 자꾸 이제 똥하고, 대장하고 간하고는 되게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이제 요 변비에 대한 약제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처음에 조금 수정을 조금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빠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유출을 하시면 돼요. 그 종이 제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맞춰보면 기체와 혈을 좀 보충하는 그 약제들 위주로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약제들 쭉 보시면 전부 다 기체약입니다. 쭉 기체약이고, 그 다음에 혈 보충하는 눅눅한 약. 눅눅한 약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뭉치게 하는 뭐 토사자, 구기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든 좀 통하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구기자나 이런 건 전부 수렴시키거든. 산수유 이런 거. 변비에 잘 안 씁니다. 변비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면서 이제 여기에는 제가 빠졌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사상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이재만이라는 사람이 저는 사상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이 사람의 쓰는 패턴을 가지고 조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약간 변태기질이 있어요. 집착하는.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글자도 딱딱 맞추고 문구도 딱딱 맞추고 굉장히 이제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교한데 이 사람이 약을 쓰는 패턴이 표약과 리증약을 같이 씁니다. 표증약, 리증약.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처방들이, 태양인 빼고 모든 처방들이 뭐 표가 허한하다, 표가 열하다, 리가 허한하다, 리가 열하다, 이런 표현을 가가지고 씁니다. 우리는 여기에 행기약을 얘기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약재들로 보면 소민 약재들 비슷합니다. 뭐 꼭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런 약재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소양인 약 비슷합니다.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혈약들이 필요한, 소위 말하면 체질, 이런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좀 에너지가 있고, 내 몸에 혈을 소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몸이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소모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개념은 알겠어. 행기약을 써야 되는 거.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이 사람 분명히 열이 많고, 건조하고, 갈증도 느끼고. 그런데 지금 윤한약만 하가 대변이 나올까? 빵빵하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그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지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기체약을 쓰는 게 아니고 표증약을 씁니다. 표증약을 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이제 100%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를 한번 조금 확장을 시키자는 거예요. 자, 이런 약들은 다 어디에 작용하냐면, 전부 다 그냥 여기에 작용합니다. 여기에 뭐 소통시키고, 뭐, 바나, 향부자, 후바, 길경, 뭐, 이런 데 전부 작용합니다. 여기가 기운이 갇혀 있으니까. 그럼 표증약을 쓴다는 건 뭐냐면, 여기 기운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표까지. 의미가 비슷한데? 물론 그게 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양인 약 중에 강할, 독할, 현계, 방풍이 있다고 하면, 이 약이 모든 기체약을 다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교환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 약들을 보면, 물론 환자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약재들 중에 눅눅한 약이 있어요. 행기약들 중에도 목향이라든지, 행인이라든지, 뭐 우술도 그렇고, 사삼이라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길경, 이런 것도 윤한약이에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그냥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기체가 있고 혈허가 되니까 기체와 혈허를 보는 약을 쓴다라고 하지만 환자를 봐서는 간혹 표의 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소양인 약들, 소음인 약들을 쭉 보면, 태음인 약도 보면 과도하게 일부러 땀을 내거나 표에 이거를 일부러 하는 경우는 그래 많지 않습니다. 태음인 같이 뭐 강력한 마왕을 쓴다든지 그 정도 있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계지라는 그런 거를 쓰는데, 계지도 사실은 윤한약 중에 하나입니다. 표충약. 그 다음에 곽향이라든지 소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하게 확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들을 진액을 소모시킬 정도로 잘 안 씁니다. 소양이는 더욱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뭐 제가 더 숙제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십사. 그 대표약이 뭐냐면 이제 육마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육마탕에 보면 여러분들 침향 안 먹어봤죠?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침향 안효원에 있는데 이 침향이요 상당히 기운이 좋습니다. 네.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향 너무 좋아요. 없어서 못 먹지. 환자한테나 팔지. 나는 피곤해도 아유 저거 어찌 먹노 하지만 침향 기운 소통에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침향이 향이 없는 약인데 향이 있는 약보다 더 행기를 잘합니다. 무겁거든요. 자, 그다음에 목향, 오약, 대황, 지각 이런 걸로 해서 행기를 시키는 거와 함께 사물탕처럼 이거는 예를 든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혈작용을 하는 그게 기본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런 거 막 예전에 한의사들 뭐 처방 올린 거 이런 것 중에 쭉 모아서 처방도 이제 찾아보고 하기도 했어요. 보면 다 의미가 비슷해요. 윤한약들하고 행기약
의미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명방이다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정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홍화가 있어야 되나, 홍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필요 없어요.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의미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육마탕 플러스 사물탕이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혈허에 대한 병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혈허가 잘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어떤 약이 같이 이제 달라붙느냐 해보면은 기체라고 해도 이런 기체약들, 여기에 기체약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흰색과 빨간색을 구별해서 해놓은 거는 저의 기호일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쓸 수 있습니다. 혈조약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저의 기호일 뿐입니다. 제 기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해드려야지. 예. 천금 쓴다고 뭐 변비 효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약입니다. 마자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왕 같은 게 변비 있을 때에는 이게 깝깝하잖아요. 뽕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뽕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체가 될 때 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 소식작용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실제 소화 이제 깝깝해도 막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문제를 같이 내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체와 혈조약만 제가 얘기했지만 요렇게 좀 같이 좀 써줘야 효과가 납니다. 네,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사실 나 이런 처방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럼 비위 문제로 처방하는 게 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사실은 비위불화의 창출, 산사, 진피, 후박, 반화, 곽향, 신곡, 빌랑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될까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아예 다른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 어떠냐면 요렇게 건조하면서도 기운을 소통시키고 하면서 이런 거는 자꾸 식체가 되는데 사람 자체가 그렇게 건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 퍽하니 붓고 약간 말하는 것도 좀 둔하고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으면 조금만 먹으면 더부룩해지고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많습니다. 현대에는 과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제가 과식 얘기를 자꾸 하는데 환자들하고 하루는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아무것도 안 먹는데. 진짜로. 나는 그런 거에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다 나온다. 서로 내 확신, 분명히 이거는 식체거든. 근데 얘기해본 거 없어. 따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잘 안 하지만 영양제 뭐 드십니까? 영양제 한 움큼씩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기름 종류, 오메가3 뭐 좋다고. 물론 좋지만 그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없어. 야, 이거 어찌해야 되지? 분명히 식체인데.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급하게. 그때, 알았습니다. 아차. 환자는 도대체 뭐를 먹어야 되느냐. 나 야채랑 이런 거밖에 안 먹는다. 호로로로로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로로.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엄마, 식체다, 이거. 식체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 내가 뭐 먹는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부산 사람 둘이서 막 인천에 앉아가지고 막 공원에서 그럼 먹지 마라. 내가 뭐 먹는데 막 서로 옆에서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람이 옆에 지나가면서 어머니 금세 한 그릇 뚝딱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숭늉 먹어도 우리는 숭늉 이런 먹는데 호로로 이래 드신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고.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체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체. 동시에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 환자가 하나 또 왔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대변이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스타일을 보면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조금 사람이 얼굴이 붉은 듯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말을 확 내지르는 성격이 아니에요. 좀 참는 듯한. 그런데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빠르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에너지를 막 쓴다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막 쓴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아마 그래서 이 병리가 보면 태음인이 그런가 봐요. 이 태음인에 보면 여러분들 처방 잘 찾아보면 보심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자인, 용환육, 맹문동, 산조인, 쓸 필요 없는,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퉁퉁하면 태음인이라고 해. 퉁퉁하면, 물론 그럴 수 있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약들이 들으려면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야 돼요. 자꾸 참지만 안에서는 뭔가 자꾸 이게 조바심을 느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은 빨라. 근데 남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차라리 드러내면 쌓이진 않지. 안에 자꾸 쌓아두고. 그러니까 심해 열이 생깁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통통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통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으면서 열이 잘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입도 마르고 제가 맥을 잘 안 봅니다. 하지만 항상 짚기는 짚어요. 제일 이제 큰 개념으로 뭐를 잡냐면 맥이 빠르냐 느리냐는 확실합니다. 부침지삭은 확실합니다. 특히 지삭은 확실합니다. 삭하다 무조건 열입니다. 진액이 없든 있든 무조건 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느리다. 뭐 기운이 허하든지 양이 허하든지 무조건 기나 양이 허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맥이 빠르다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가끔 어지럽다 좀 이따 보고요. 자 보면 대변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멋진 얘기 이런 사람들은 대변 때문에 왔겠지만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잠이 금방 들기도 하지만 자꾸 깨고, 그 다음 여기 없지만 자꾸 놀래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땀도 잘 흘리고, 두근두근 한다. 저는 이제 이 심장에도 피가 이제 진액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활동하는 기운 플러스 진액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과하게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과하게 움직이면 진액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혈허입니다. 혈허. 진액이 마릅니다. 혈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란 거는 항상 열을, 양기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보니까 허열이 잘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붉어지고, 열이 오르면서 입이 마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입술이 마르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 갈증이 납니다. 갈증. 이런 것들은 위나 이런 데 이제 조열이 되는 겁니다. 건조해지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이 빠르다. 이거는 확실히 열입니다. 열. 지금 여기에 조한 거를 제가 끼워서 그렇지, 열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어지럽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식체가 있냐 없냐. 여기에서 90%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식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환자한테는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허하다. 허하네요. 갑니다. 허러 갑니다. 전 무조건 허러 갑니다. 허하네요. 근데 식체가 조금 껴있네요. 이렇게 합니다. 허한 거 맞죠? 맞는데, 어지럽다고 할 때는 1번은 무조건 식체를 봐야 됩니다. 있냐 없냐를 확인. 자신 없으면 배를 눌러보든, 대화를 해보든, 그렇게 식체를 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경계정충. 이 불안하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심장이나 이런 데 기운이 갇혀가지고 자꾸 안에서 쿵탁쿵탁쿵탁 해요. 그런 상황을 겪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딱 조리듯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빠지면서 조금 풀려요.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런 허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움직이면 이게 기운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꾸 이제 안에 허열은 있고 살짝 풀어지는데 행동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겪을 때 또 들으면 훅 긴장하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심장을 봅니다. 이 사람이 불안하거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식체 1번, 두 번째 불안. 이 두 가지가 95%는 다 잡습니다. 임상을 해보면
실제로 간신히 허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의원에는. 물론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해결을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노가다를 했어요. 태우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완전 진짜 오렌 버핏 한번 돼보려고 완전 돈을 뭐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모르지 삽질 한 번에 1억이 될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너무 힘들어. 지쳐요. 자, 지치면 다 어지러울까요? 피곤해. 여러분들 피곤한 일 있잖아요. 한 번쯤. 그때 다 어지럽던가요? 안 어지럽습니다. 잘 보면 그냥 자고 싶지. 아니면 자꾸 갈증이 난다든지, 뭐 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이지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허한 틈에 제가 말했던 곡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조금 잘못 먹거나, 그때 신경을 조금 탁 쓰거나. 그래서 허를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가면 만약에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거는 허를 안 봐도 그 어떤 촉발 요인, 트리거가 되는 그것만 없애도 어지럼증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뭐 기운이 허하다든지 기혈이 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보충해 주지 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가미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건 어제 그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약을 뭐를 해볼까, 뭐 침을 뭐를 해볼까. 그럼 침 얘기 한번 할까요? 어지럽다고 할 때 여러분 담정격 1번으로 나와보십시오.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암침 거기에 보면 폐정격 거꾸로인 게 있어요. 폐정격 혈자리인데 그 보사만 바뀐 게 있어요. 뭐 이름이 뭐더라? 담은 폐탁방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폐정격인데 그거를 이제 사암 선생은 많이 쓰셨는데 지산 선생이죠.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담정격이 1번입니다. 1번이고 위정격 잘 안 듣습니다. 이 사람 식체가 있어. 식체가 있는데 식체를 해결해야지. 위정격, 비정격 많이 나봤습니다. 그런데 담정격이 일단 기본으로 아마 거기 작용하는 게 기운이 탁 통하는 게 상향 이런 게 좀 그게 효과가 있나 봐요. 자, 해보니까. 그거와 함께 이제 만약에 심장에 어떤 그 불안하거나 심정격 잘 듣습니다. 심정격. 그 두 가지를 기본으로 딱 합니다. 귀찮으면 둘 다 놓고요. 뭐 특별하게 아이고 이 사람 약도 안 먹을 거면 그래 뭐 침이나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덜하다 싶으면 이제 조금 기운이 좀 지치는 사람은 폐정격 같이 놓고 좀 사람이 조금 자꾸 소모하고 뜨는 사람은 간정격 놓고 그 외에 다양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클리닉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게 해보면 크게 이제 불안하진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대변이 잘 안 나오는 자꾸 두근거린다. 이게 심장이 쿵쿵쿵쿵 과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오른다. 이것도 뭐 위나 심에서 자꾸 기운이 위로 뜨는 거고요. 그다음 빠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혈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간에 붙여봤고, 어지럽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공포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림을 새로 했네. 이게 조금 이 위장과 이 심장에서 기운이 좀 뜨고, 흔들린다는 게 이제 올라가지만 이게 좀 흔들리는 이런 그림이죠. 기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법은, 이게 방향성은 제가 이렇게 잡았으면, 일단은 좀 안정을 심장과 위장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네. 안정을 시키면서 흔들리는 걸 조금 잡으려면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재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심혈허, 혈허변비예요. 혈허변비. 음허혈허변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혈조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은 사실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 꼬지 대왕도 쓸 수 있습니다만 다른 거 막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좀 건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할까요?
덥죠? 네. 제가 지금 약간 어슬해서 내가 참았더니 표정이 지금 조금만 되는데. 다시 한번, 저는 사실 사상 공부 안 했습니다. 뭐 사상 자꾸 얘기하는데 사상방을 쓰느냐?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좋아하는, 이거는 참 명방이다 하는 것 중에 이제 소양인의 형방사백산과 도적산, 이거는 참 명방이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보면 지황 종류를 씁니다. 지황 종류. 거기에다 뭐를 쓰냐면 석고나 지모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계속 에너지 소모해서 혈을 같은 걸 계속 소모하는 사람이에요. 소모를 하면서도 사람은 먹거든요. 그 소모하면 얼마나 음식이 땡기겠습니까? 그럼 위에도 허혈이 자꾸 생겨요. 이게 같이 잘 씁니다. 석고, 지모, 지황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자꾸 사람이 들뜬다는 거는 밑에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위로만 뜨면 이 사람 스타일이 아래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뭐를 쓰느냐? 산수유 같은 거. 산약은 왜 안 쓰느냐? 산약은 너무 수렵을 많이, 좀 진액을 조금 이렇게 설사를 이렇게 막는 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변비가 잘 되는 환자들이, 물론 뭐 설사도 하지만, 그래서 산수유 같은 걸 쓰고 이뇨를 왜 시키느냐? 자꾸 위로 자꾸 기운이 뜨니까 방광에서 이뇨작용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복령, 차전자, 저령 뭐 이상한 건 많이 씁니다. 이뇨제 듬뿍 넣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상하시는 분들 얘기해보면 그 이뇨제 듬뿍 넣어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처방은 제가 드렸는데 다 이 윤환약입니다. 윤환약.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소개할 건 없고, 증액탕. 사실 증액탕으로 변비가 낫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이 열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액을 소모를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마자인안이 가장 대표적이죠. 마자인안 보면 이제 윤환약은 마자인, 작약이 뭐 윤하다 안 하다 할 수는 없지만 마자인, 작약 요게 이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체 같은 게, 적취 같은 게 있는 지실, 대황, 후박 이렇게. 그 다음에 행기약을 써야 되겠는데 이 행인 말고 윤환약을 쓰면서도 행기약을 쓰게 이제 행인을 썼습니다. 제천전 이거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제천전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 같이 공부하던 그 형님이 이제 형님 집에 가가지고 저보다 20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공부하려고 나를 자꾸 불러. 나는 지금 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동의보감도 읽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그때는 내가 왜 읽어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와, 나 이거 먹고는 놀랬습니다. 이제 학교 가려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쭉 지하철로 갑니다. 지하철 그 사이를 못 참겠어요. 와, 근데 이런다고 설사 약간 무리긴 하지만 이 압박감 알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10m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10m 안에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귀, 우슬, 육종료 뭐 이런 게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와, 밑으로 몰아붙이는데 사람 환장하게 돼. 거기에 지각, 승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택사 왜 썼을까요? 혈조한데. 자, 혈조 하니까 열을 택사가 물을 뺀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그게 이제 자꾸 매칭이 안 돼. 지금 진액이 없는데 왜 물을 빼?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까 사상인, 소양인 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정열을 자꾸 소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자꾸 그 이뇨제를 쓰냐는 거예요. 택사, 저령, 옹차전자. 이게 이제 자꾸 말하는데 이게 신의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증상은 혈조에서 나타나요. 자꾸 건조하다 하는데 얼굴이나 이런 데 보면 붓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한데 진단하다 보면 약간 왜 습기가 좀 있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소변이 좀 자꾸 말이 없다, 자꾸 본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마자인은 분명히 윤장하는 약인데 이 후바 건조합니다.
치실도 나름대로 건조합니다. 왜 이런 약을 쓰냐고요. 이게 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 처방을 제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 처방을 보고 이게 이제 누구 처방이냐 몰라요. 아마 중국의 누구 처방인가 봐요. 이 처방을 보고 사실은 좀 생각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됐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중국 책 번역한 것 중에 치병절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래된 변비에 생백추를 쓴다. 뭐 대량으로 백추를 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 책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대로 쓰다가 좀 힌트 얻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내랑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추천 안 하는데, 이거는 잠깐만 보자. 변비인데 육종용. 육종용 좋아. 대왕도 좋아. 뭐 치실도 그럴 수 있지. 4.3? 4.3은 왜 쓰지? 맹문동, 천문동. 천문동 왜 쓰지? 천문동이랑 맹문동이랑 똑같아요. 뭐 비슷합니다. 아니 장에 지금 이 윤기를 보태도 시원찮은 판에 왜 이 간이나 폐 이런 데다가 자꾸 이러고, 그 다음에 시오가 왜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시오 쓴 처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딸한테도 써보고 나도 먹어보고 하니까 다르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순전히 보면 내가 보기에 이 간과 관련된 약들이 의외로 많은데, 폐와 간,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간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폐는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만 폐도 이게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폐대장상통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요 처방이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제가 나중에 따로 하는 것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조금만 쉬는데 막 하면 조금만 할게요. 자,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임상에서 가장 흔한 거는 기체와 혈조입니다. 그 다음에 식체입니다. 자, 그래서 임상에 우리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 만성변비예요. 급성변비도 좀 왔으면 제발 좀 대승기탕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환자는 잘 없죠.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불면증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비 때문에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른 거 왔는데 변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기체 혈조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위열이라든지 기혈나 스불, 습열 이런 거를 같이 오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변증을 해서 하는데 위열이 좀 있으면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만 건조한 약을 좀 주의하고, 기혈가 있을 때는 환기인삼이 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스불일 때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승기탕을 좀 주로 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제가 사물탕류라고 한 거는 사물탕을 꼭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윤한 약이 필요하다. 윤하면서도 막히지 않는, 그게 대표적인 게 사물탕이고 육종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이 일단 필요하다. 변비가 오래되고 진액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시효를 위시한 기체약 플러스 기체약 또는 간의 해울약, 행기약, 해울 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약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소식하는 이런 약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해보니까 대왕이 조금 항상 좀 들어가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변비약의 우슬이 생각외로, 우슬을 이럴 때는 좀 약간 높여서 쓰거든요. 한 돈만 아니고 한 돈 반 아니면 두 돈 이렇게까지 하는. 우슬도 행기의 의미로서는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를 봐서 텍사나 환기인삼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에요. 물론 요거대로만 딱 개념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을 좀 종합해 보면은 요런 류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현재까지의 제 관점으로서 보는 그런 겁니다. 소양인 같은 스타일은 여기 석고 이런 거 들어가야 됩니다. 위열 이런 거. 지모, 석고. 지모 괜찮습니다.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게 이런 게 비슷한 게 대시오탄이에요. 의미가 시오로 해울 같은 뭐 세지는 않습니다. 시오. 네, 해울도 좀 하지요. 그 다음에 중초를 좀 뭐 소위 말하면 반화, 지실 이런 거 소화제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위를 좀 습기도 좀 없애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을 보는 약, 좀 뭐 작약 이런 거. 이게 부족하죠. 하지만 의미. 그 다음에 대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비가 있을 때 가장 1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시오탄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저리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변비 하나 빠진 게 뭐 어떤 경우 들어가면, 기허약. 그거 간단하니까 그거 하고, 예, 다음 시간은 이제 설사로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네. 잠깐만 조금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대왕은 그냥 사용하시나요? 네, 뭐 전 주중이나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러니까 후화하거나 그 얘기이신가요? 후화는 이제 좀 이런 변비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소승기탕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대승기탕에서는 이제 그 전탕법에 보면 뒤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소승기탕에서는 같이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뭔가를 제거해야 될 급박한 상황에는 최대한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화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좀 그냥 일정한 정도의 너무 무리 되지 않을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약과 같이 넣습니다. 탕전은 저는 예전에는 2시간, 3시간도 했는데 지금은 딱 80분, 70분 그 정도면 딱 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탕전도. 모든 약을 그렇죠. 녹용 말고. 녹용은 제가 따로 다려놓고. 그래서 이제 뭐 과하게 다려야 될 거 아니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대왕을 네. 효과는 좋은데 얼만큼 오래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2-3번 이상 간다. 화장실에. 그거는 좀 과한 겁니다. 조금 줄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g을 썼는데 첩당. 환자가 계속 좀 너무 자주 간다면 그건 그렇게 나중에 가다 보면 제가 제 몸에 실습을 해보면 그렇게 가면 나중에 발이 좀 찹니다. 왜 발이 좀 차지지? 아이고, 이 약 중에 보면 대왕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기준을 한 번에서 2번 대변 보는 양으로 맞추면 괜찮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볼 수 있게 또 대변을 조절하면 길게 써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6개월 이상 써봐도 환자들한테 보통 이제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한다면. 근데 이제 그 이상 대변이 많이 나가도록 한다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왕 지금 현재는 같이 놓고 웬만해서는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인데 그게 풀어진다 한참 나오는 형태는 상관이 없나요? 보통 한두 번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변이 그렇진 않아요. 약간 누른데 편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쁘게 나오는데 약간 좀 풀어지는, 약간. 환자 스스로가 그 정도 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처음에 대왕을 쓰실 때 저는 오픈부터 쓰거든요. 쓰고, 많이 심하면 한두 뭐 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길게, 이게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양인지를 제가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 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처음에 너무 뭐 길게 안 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한 달분씩 그렇게 안 쓰고, 일주일분 한두 번 써보고 이제 괜찮으면, 요렇게 계속 가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한두 번 쓰는데 대왕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점점점 기운이 빠진다. 그런 경우, 한두 번 보는데 빠지는 경우는 아직 잘 없었습니다. 근데 2-3번, 3번 이상 넘어가는 상태면 곧 환자는 지칩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네요.